그 치아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옷 단추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다. 결국 누구 뼈를 뭐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묘지를 하나로 그 합장을 하고 합동 위령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큰 무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5.16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묘를 누가 파헤쳐 버렸어요. 그 경칩돌을 쌓아놨는데 돌을 다 뽑아서 이리저리 팽개치고 묘 봉분을 파헤쳐 놨어요. 그때 관념에 묘의 봉분을 파헤친다는 것은 아주 끔찍스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5.16의 실체가 그런 것이었죠. 박정희 대통령 말을 하면 그게 항상 머리에 떠오릅니다. 잘했다 못했다 많은 뭐 논란이 있고, 나도 공과 과를 따로 평가해야 한다. 공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그때 그 파헤쳐진 무덤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면 어떻게 공을 얘기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생각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증오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죠. 판단 이전에 증오감 같은 것을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그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은 그때 부일장학회, 내가 이제 부일장학생이 한번 된 일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장학사업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뭐 거의 예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부일장학회 그거 하는 부산일보 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큰 존경심을 갖고 있었죠. 5.16 이후에 이제 그분이 재산을 다 뺏겨버렸어요. 특히 이제 부일장학재단이 몽땅 5.16 장학재단으로 넘어갔지요. 웃기죠? 그게 5.16의 본질 아닌가요? 나는 정수장학재단을, 정수재단을 작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돌려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고 그걸 어떻게 돌려줄 방법을 백방으로 모색해 봤는데 합법적인 방법이 없더라고요. 군사정권 시절엔 그 남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작물을 되돌려줄 힘도 없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죠.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사 정리가 안 된 채로 권력만 민주화되고 힘이 빠져버리니까 기득권 가진 사람들, 특히 부당하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참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런 것이 참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가끔 역사는 물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아는 세계가 학교 선생님, 업장, 지서장, 그 다음에 군수, 지사, 교육감, 그 외에 아는 영역이 없죠. 그 당시만 해도 전부 빽빽하던 시절이어서 빽이 없는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시험밖에 더 있겠어요. 그때 그래서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은 다 고시 생각을 한 번씩 해봤을 것입니다. 잘 몰라요, 나도. 옛날에 면석이었다는 것하고 친구들이 많았다는 것하고 그러면서 해방 이후에 이제 좌익운동에 가담을 하게 됐고, 6.25 때 이제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그 면책임자를 했대요. 연좌제 때문에 취직을 못한다는 것 자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못한다는 것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 저항감이 생기는 문제였고, 걱정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찌할까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항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시만 하고 판사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딱 잘라서 결정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가 아내한테는 뭐 좀 극진한 사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부조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생각 같은 것이 강하게 있었어요. 뭐 고시만 하고 판사 안 하겠다, 뭐 이런 배짱으로. 그때부터 아마 고시라는 것이 저한테는 생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성부의 문제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뭐 이제 안 그러면 이제 뭐 눈이 멀었거나 어떤 것 중에 하나인데, 대단히 저항감을 가졌던 건 맞는데 그것도 뭐 연애 감정의 일부였을지도 모르죠. 군대 갔다 와서 시작했는데 전부 4년 정도 공부를 한 셈입니다. 71년도 1월 말에 1월 21일 뭐 그경에 제대를 했는데, 그 해부터 시작해서 75년도 아마 1월 달이나 이런 쯤에 시험을 쳐서 발표를 4월 20일인가 봤으니까요. 75년 초에 됐으니까 꼭 4년 걸린 셈이죠. 시험 공부할 땐 검사를 해볼까 생각했는데 연수원 다니면서 보니까 변호사가 좋겠더라고요. 변호사 개업하자고 했는데 집에서 너무 낭망을 했어요. 낭망을 해서 그래서 발령을 할 수 없이 받았죠. 그 당시만 해도 판사는 벼슬이고 변호사는 벼슬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내가 장인 문제로 연좌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내가 변호사 개업하겠다고 하니까 집에서 이제 어머니랑 뭐 가족들이 그쪽에다 혐의를 자꾸 두면서 그것 때문에 발령을 못 받느냐고 자꾸 다그치는 바람에 그거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판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사를 7개월 했죠. 뭐 특별히 뭐 나쁜 판사도 아니지만 참 그리 우수한 판사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판결문도 뭐 별로 잘 썼던 것 같지는 않고, 판결문 써주면 우리 부장님이 많이 고쳤어요. 그거 보면
판결문도 좀 뭐 시원찮게 썼던 것 같고, 판사 생활이 좀 단조롭죠. 따분하고요. 다른 것보다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그게 대단히 귀한 일이라는 생각보다 따분하다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범행이었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항상 좀 미안한 마음 이런 거 있고, 또 이제 적어도 준법은 하고 살겠다는 생각 이런 것이 강했어요. 강해서 이제 뭐 법대로 살았죠. 예를 들면 뭐 교도소에서 구속된 사람 불러다가 사건 맡기라고 종용하는 얘기라든지, 또는 사람을 뭐 브로커를 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재판에서 이제 뭐 피고인들의 권리를 법대로 지키자든지, 그 당시는 묶어놓고 재판했거든요. 그 이제 묶어놓고 재판하고 뭐 마구 욕설하고 이런 것을 변호사가 제지해 주지 않았죠. 그런 거라든지, 또는 변호사 스스로의 법정에서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자고 연명하고 도장 받으러 다니는 것도 하고, 또는 무슨 조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조사를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부조리에 대해서는 그때도 관심은 있긴 있었던 모양 같고요. 보통 그냥 양심적으로 뭐 산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짓 안 한다, 뭐 법 어기지 않는다는 이런 수준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불임 사건 그런 것은 이 권력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죠. 그 당시 이제 뭐 잡혀간 학생들 뭐 범죄 사실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실들이고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들이죠. 그런데 그걸 전부 얽어매 놓고, 그 중에서 한 학생은 57일 동안 가족이 행방을 몰랐어요. 영장 없는 구속 수준이 아니라 가족이 행방을 모르고, 그러니까 가족